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2년 12월 26일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의 명단과 신상을 공개한 민주당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아침 이렇게 비판했죠. 조리돌림이고 명백한 좌표 찍기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의 개인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공당인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좌표 찍기 공격을 선동하는 것은 명백한 법치주의 훼손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민주당을 보고 있으면 정말 이재명 방탄당으로 전락하더니 이런 짓까지 하는구나. 정말 그 수준에 혀를 내두르게 되는데 자, 문화일보가 사설을 통해서 저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설 제목이 민주당 이 수사 검사 좌표 찍기는 공권력에 대한 협박이다. 자, 이렇게 강한 톤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들을 공개했다. 대변인이 나서서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 수사 검사라고 브리핑까지 했다. 대놓고 좌표 찍기를 한 것이다. 검찰 간부 명단이 국가 기밀은 아니지만 이들을 취합해서 불법 수사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조직인 양 규정한 것은 검찰 공권력과 검사 개인들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다. 이건 공격일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이죠. 이들이 마치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마치 무슨 사조직인 것처럼 이렇게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민주당은 당 유튜브 채널에 서울중앙지검장, 수원지검장, 성남지청장을 중심으로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 뒤 윤라인이라고 명시했다. 하단에는 대장동 위례개발사업 수사, 성남FC 수사 등 사건 내용을 적시했다. 향후 공개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한다. 자, 이들이 공개한 명단은 이재명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아주 총망라했습니다. 대장동 위례개발사업 수사, 성남FC 이 외에도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다음 아들 불법 도박, 또 법인카드 유용, 공직선거법 위반, 지금 관련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러니 관련 수사 그 명만 해도 몇 명이겠습니까? 이들 명단을 다 공개하겠다? 이러다가 대한민국 검찰 명단 다 공개할 것 같은데 자, 이런 신상, 사진까지 공개를 한 것, 이건 정말 유례가 없는 일이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공개 의도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이 대표 지지자들이 수사 검사들을 상대로 신상 털기, 인신 공격 등 대대적인 공격과 협박을 가하게 유도함으로써 검사들을 위축시키고 수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자, 이들은 검사 조직도에다가 사진, 그 신상까지 이름 다 공개를 했는데 이게 추가적인 어떤 범죄가 우려되는 것이죠. 우리가 더 탐사라는 매체가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어떤 짓까지 했는지를 다 봤습니다. 일국에 그것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그 집을 찾아가서 그러니까 무단 침입이죠. 집에 사람이 있는데 문을 열려고 시도까지 했습니다. 그걸 버젓이 유튜브에 방송해서 아주 채널 조회수 올리는데 급급했죠. 그러니까 이러니 이들이 명단 공개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좌표 찍기 공격을 하는 것은 앞으로 스토킹 범죄라든가 추가적인 문자 테러라든가 가족들까지 어떤 신상 털기 이런 것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2차, 3차 가해가 더 우려된다라는 점이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실제로 정치검사 반드시 응징하자. 공개된 검사들 과거 행적을 달아달라. 이런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이 대표는 당초 국회의원, 당대표, 당원 개정의 3중 방어막을 치고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 검찰 독재로 몰아붙이면 조국 사태가 되풀이 되리라 기대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아직 그런 대규모 시위는 없었고 당내에서는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당이 떠안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확산 중이다. 이 대표 연루 의혹이 광범위한 데다가
핵심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등 구체적 증거와 진술이 속속 드러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민주당의 이번 행태는 실정법 위반 소지도 크다. 수사검사 협박 의도가 분명한 만큼 공무집행 방해죄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수사 방해는 형사사법체계 파괴인 동시에 삼권 분립정신을 훼손한 반민주 행태다. 당 대변인 브리핑도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이 대표 사건과 별건으로 수사해 엄단해야 한다. 자,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자, 법조계에서도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이제 더불어부패당이 되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한 것이 아닌가, 그 정도까지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부패당. 자, 이어서 지금 진행되는 수사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조작 수사나 정치 수사라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코너에 몰리니까 지지자들을 동원해서 공격하라고 좌표를 찍어주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외에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냈던 김현 변호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정 사건 검사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는 의도는 공격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하는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검찰 수사권 및 공권력 집행에 위협을 가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하고 굉장히 선동적인 잘못된 일이다. 정당이 하기에는 시대에 역행하는 행동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그야말로 정말 그 수준이 아주 바닥으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망가질 수 있구나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와중에 이 모든 일의 원인인 한 사람, 이 모든 일의 배후 누구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겠죠. 자, 지난 그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을 언급하면서 메시지를 냈는데 참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재명 이런 식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25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들어하는 이웃을 보듬고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책임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읽히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이 대표직에서 버티겠다, 물러나지 않겠다 이런 목소리로 들립니다. 자, 좀 더 보시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면 위기의 폭풍을 맨몸으로 견뎌야 할 분들부터 찾았을 것이다. 이 시대의 국가와 정치의 의무도 다르지 않다.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사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전하기 조심스럽다. 기대와 설렘이 가득해야 할 연말 연시이지만 많은 국민께서 민생경제 한파로 다가올 내년을 걱정하고 있다. 저는 이것도 이렇게 들립니다. 기대와 설렘이 가득해야 할 연말인데 앞으로 나에게 다가온 이 검찰 수사, 이 소환조사, 이 한파 때문에 아주 걱정이 많다. 이렇게 읽히네요. 자, 이어서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비롯해 힘겨운 상황에 놓인 우리 이웃들도 계신다.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를 던져 가장 낮은 곳의 사람들을 구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되짚어 본다. 아니, 예수님의 가르침을 되짚어 본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스스로를 던져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갔던 예수님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대표직에서 물러나야죠. 아니, 모든 직에서 물러나서 난 떳떳하게 정정당당하게 어떤 법에 어떤 심판을 받겠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이런 메시지라는 거죠. 자, 끝으로 산이 클수록 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기 마련이다. 비록 우리 사회가 많은 위기에 직면했지만 함께 손 맞잡으면 한 발 한 발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라 믿는다. 자, 이렇게 말했는데 이분은 참 그럴듯한 말로 포장을 잘 하는데 너무 안 어울리죠. 항상 정치 탄압을 받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그러면서 공자왈 같은 소리를 참 많이 하는데 민주주의는 계속 되어야 한다.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계속 되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뜬구름 잡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거 다 필요 없고 본인 검찰 수사나 제대로 받으시면 되죠. 이 민주당이 이재명과 함께 벌여온 모든 일들, 끊임없이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뜨리고 그게 거짓임이 들통나도 절대 사과하지 않죠. 잡아뗍니다. 그러면서 덮어 씌우기를 하죠. 이거 누구가 하던 행태입니까? 정과 사범, 이재명이 하던 행태죠. 입만 열면 거짓말, 잡아떼기, 덮어 씌우기, 말 바꾸기. 그러니까 이재명의 성격이 지금 민주당의 성격이 그대로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과 운명을 함께하는 민주당은 아니 그러다간 앞으로 망할 길밖에 없죠. 참 민주당이 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